선생님의 신체는 더 이상 20대 시절의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엔진을 정비 없이 계속 가동한다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5세가 넘으셨다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운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78세 남성분이 입원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지역에서 건강전도사로 불릴 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에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또래 분들이 지팡이를 짚을 때 이분은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 급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행인들의 신속한 신고로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은 스크 상태였고 넘어지는 충격으로 고관절 복합골절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신 후 환자분은 저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남들이 술을 마실 때 운동하고 쉴 때 걸었는데 애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70대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20대의 강도로 운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70년 된 클래식카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예고하는 강이 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부 엔진은 어떨까요? 부품은 마모되었고 고무 패킹은 삭았으며 엔진의 출력과 탄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엔진은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인체도 이와 같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심장, 혈관, 뼈, 근육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화합니다. 심장 근육은 가죽처럼 경직되고 혈관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악해집니다. 문제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 혹은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현재 내 몸의 엔진 상태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가하는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병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75세 이후 당장 중단해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노후된 엔진을 슈퍼카처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관리법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메모를 준비하시거나 자녀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셔도 향후 2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병원비를 절약하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유익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은 75세 이상이라면 오늘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는 병원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이 저에게 매일 했던 조깅이 나를 해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운동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숨을 헐떡여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이는 젊은 시절의 상식입니다. 75세 이후 이 상식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시절의 심장은 고무풍선처럼 우러나러 혈액이 들어오면 잘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쉼없이 박동한 심장은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 경직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급격히 심박수를 올리면 딱딱한 심장은 빠르게 뛰기만 할 뿐 혈액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허혈 상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친구분과 산책하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낙이 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 그 중에서도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환자분도 하산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들어 조심하게 되지만 내려올 때는 기분도 상쾌하고 발걸음이 가벼워 성큼성큼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손상되고 있습니다. 하산 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은 200kg이 넘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이는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에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낙상입니다. 70대 이후 넘어져서 고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이는 단순 골절이 아닙니다.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 불릴 정도로 예후가 나쁩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2년 내 사망할 확률이 70%를 상회합니다. 이는 암보다 높은 사망률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소실되고 폐렴과 욕창, 폐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산 정상 정복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굳이 산을 가셔야겠다면 차를 타고 입구까지 가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산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하여 무릎으로 갈 하중을 팔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찬물 사우나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TV 등에서 한겨울 계곡 입수나 냉수마차를 건강 비결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온탕에 있다가 냉탕으로 들어가거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찬물에 뛰어들 때 콜드소크, 콜드삭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 자체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 물의 온도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이어야 합니다. 수영장에 가시면 체온 조절탕이나 온수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깅, 하산, 찬물 수영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설명할 3가지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이나 골프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모르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자, 그럼 더욱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운동들은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가 있거나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립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숨을 참으면서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곧 재산이라는 말에 헬스장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힘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무거운 어깨나 아령을 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헙 하고 숨을 참게 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발살바 호흡, 발살버 머누버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 힘을 쓰기는 수월해지지만 그 순간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이던 분도 숨을 참고 힘을 쓰는 순간 200, 250까지 급상승합니다. 이는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압력이 꽉 찬 압력밥솥처럼 부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사례의 환자분 지인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을 키우려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호흡법에 있습니다. 숨을 참는 대신 힘을 쓸 때, 즉 물건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입으로 호 하고 숨을 내뱉으십시오. 호흡을 통해 기도를 열어두면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량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십시오. 우리는 보디빌더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번째 금기사항은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체중 부하가 적어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장시간 앉아 페달을 밟으면 해음부, 즉 엉덩이 사이의 중요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곳은 하반신으로 연결되는 주요 신경과 혈관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안장이 이 통로를 막아버리면 마치 호수를 발로 밟아 물길을 막는 것처럼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여성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의 감각 저하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운동 통증으로 오인하고 방치하다가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보행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실 때는 30분 주행 후 반드시 내려서 5분 정도 걷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눌려있던 혈관과 신경이 회복될 틈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골프 스윙의 과도한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께 당부드립니다. 비거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본질적으로 척추를 비트는 운동입니다. 젊은 시절의 척추는 수분을 머금은 수건과 같아서 유연하게 버티지만 70대의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뼈의 밀도가 낮아진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해전력을 가하면 척추뼈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골절 초기에는 단순한 요통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파스만 붙이고 다시 필드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심장이 줄어들며 내려앉은 갈비뼈가 폐와 이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는 호흡곤란과 소화불량을 유발하여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허리 회전보다는 팔을 이용한 부드러운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과시하려다 남은 여생을 병상에서 보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조깅, 하산, 냉수욕, 숨 참는 근력 운동, 장시간 자전거, 풀스윙 골프. 이 6가지 운동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운동이 아니라 신체에 가하는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라는 말이냐라며 답답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회장님 역시 처음에는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해드린 루틴을 실천하신 후 지금은 10년 더 젊어 보이는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전혀 들지 않고 집이나 공원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75세 맞춤형 생존 운동 루틴,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야 하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장님도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동작으로 운동이 되겠나 의구심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개월 후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시며 저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된 엔진을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벌프 아침 7시 예열 단계 벌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새 이완되어 있던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걸리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만 투자하십시오. 발목을 까딱거리며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주십시오. 이는 본격적인 활동 전 엔진을 예열하는 과정으로 이 5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벌프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 벌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수화가 되면 평지를 걸으십시오. 경사나 산행은 피하고 충격 흡수가 좋은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을 권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서 강조한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와 통화하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세 번째, 벌프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 벌프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상체와 코어 근육을 단련하기 어렵습니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고무밴드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고 미는 동작을 수행하십시오. 숨을 내뱉으며 당기면 혈압 상승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벌프 저녁 7시 세차 단계 벌프입니다. 동네 수영장의 온수풀에서 걷기를 하십시오.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한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물의 부력으로 덜어주는 과정입니다. 물의 저항 덕분에 걷기만 해도 지상보다 2배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회장님이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관절 손상이나 심장 무리 없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추가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벽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Q1. 걷다가 다리가 터지듯이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증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았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지만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걷다가 멈춰서 있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진짜 위험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이라 하여 다리 혈관이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심장과 뇌혈관도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므로 운동을 멈추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2. 팔다리는 가는데 대만 나왔어요. 괜찮은가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거미형 체형, 의학 용어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내장 지방이 채운 상태인데 이 내장 지방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몇 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섭취하고 앞서 말씀드린 밴드 운동으로 근육을 채워야 합니다. Q3.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가의 장비를 사비용으로 대학병원에서 심폐운동 부하검사 CPT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심장이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안전한 범위를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비싼 장비보다 100배로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고 위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루틴과 상식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안전한 루틴을 시작하고 내 몸을 아껴주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30년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되찾은 한 회장님의 근황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을 맞아 내원하신 회장님은 예전처럼 가시적인 근육이나 땀 냄새 대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딸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무리하게 산을 타거나 숨차게 달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혈압은 정상화되었고 통증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넘치십니다. 몸을 이기려던 고집을 버리고 몸을 이해하고 보듬는 지혜를 선택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전해드린 내용 중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75세 이후 운동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강도여야 합니다. 둘째, 겉보기에 좋은 몸보다 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실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A사인 저에게 그보다 큰 보람은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